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가 좋지 않은 편인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새소리가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안 찍으면은 아마도 감기가 한 일주일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영상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서 조금 무리해서 오늘 이제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찍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월급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멤버십으로 여러분들 전화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화 상담을 하시면서 요양원에 계신 분이 저에게 이제 근로계약서를 보내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제가 계산한 것보다 오히려 요양원 측에서 계산한 요양보호사들 월급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원에서 실제로 계산하는 그 계산법으로 월급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주주 야야 비비,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근무 형태죠. 근데 요양원들에서는 보통 이제 주간 근무는 8시간 뭐 그렇게들 합니다.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좀 땡겨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도 있겠죠. 중간에 휴게 시간 1시간 빼고 그러면 8시간이 됩니다. 8시간.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번. 주간 근무는 한 달에 10번. 그러면 야간 근무는 어떻게 하느냐. 야간 근무는 역시나 8시간짜리 한 달에 10번. 이렇게 계산들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주간에 8시간 10번, 80시간. 야간에 8시간 10번, 80시간. 다 하면 160시간이죠. 그러니까 요양원은 이 160시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160시간이 되어야만, 그 이상이 되어야만 공단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160시간보다 안 되면 자꾸 이제 요양보호사들 보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일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60시간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서는 160시간을 맞춰야 되는 그런 이제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160시간이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월달 2023년 2월달은 28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0시간이 딱 돼요. 그런데 아니죠. 160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30일 또는 31일 이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0시간이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은 항상 이 160시간을 기준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요양보호사 월급의 기준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간에 8시간, 야간에 8시간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간 근무는 이제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 딱 8시간 나오죠. 그렇다면 야간 근무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이렇게 하면은 8시간이 오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하셨던 요양보호사 분께서 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저녁 6시부터가 아니라 7시부터, 그러니까 19시부터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19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 22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야간 근로가 됩니다. 야간 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야간에도 8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휴게 시간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5시간으로 잡는 거예요. 휴게 시간 5시간.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
1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일반 근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간 근로는요, 밤 10시, 그러니까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야간 근로라고 칩니다. 그 이유는 일반 근로가 돼요. 일반 근로가. 그래서 정리하면은 일반 근로는 4시간이 됩니다. 여기 3시간하고 여기 또 1시간 있으니까 4시간. 그리고 야간 근로는 4시간. 근데 이제 야간 근로는 4시간 일을 했지만 1.5배로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그 근무 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4시간이지만 급여를 계산할 때, 임금을 계산할 때는 6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배를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양원 측에서 만든 근로계약서를 봤더니 기본 근로 209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209시간이라는 게 뭐냐? 예? 209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월화수목금 주 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주 5일. 그렇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그리고 한 달은 몇 주냐? 몇 주입니까, 여러분들? 한 달은 몇 주일까요? 4주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날은 5주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4.34주가 됩니다. 한 달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주휴일이라는 게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주휴일. 일반적으로 보통 직장인들은 일요일 날이 주휴일이에요. 그렇지만 요양원은 일요일이 아니고 뭐 토요일을 주휴일로 할 수도 있고 월화수목금 중에 주휴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꼭 일요일 날 주휴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와요. 그런 그 주휴일이 한 달에 몇 번 있을까요? 4.34일이 있습니다. 한 달은 4.34주라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휴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34일. 이것도 8시간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바로 이 209시간이 나와요. 209시간. 그러니까 209시간을 일하면 월급이 얼마 나오느냐? 바로 201만 580원. 이게 이제 2023년 최저임금입니다. 이걸 월급으로 계산한 것이 이렇게 되면 200만 뭘 어떻게 읽어야 되나? 201만 580원. 예.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무조건 이 이상을 월급으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주간에 8시간, 그리고 야간에 8시간. 예? 이렇게 일하면 일반 근로 4시간, 야간 근로 4시간 이렇게 일하면은 제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209시간이 조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200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 요양원은 월급을 이렇게 기본급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야간 근로 있지 않습니까? 야간 근로. 그러면 실제로 4시간을 일했지만 6시간으로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시간 말고 2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수당을 주는 것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 수당이 얼마냐? 19만 5,286원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 근로계약서에. 그러니까 기본급 201만 580원에다가 야간 근로수당 19만 5,286원을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만 5,286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냐? 바로 이 40.6시간 야간 근로 했던 거. 실제로는 이제 제가 계산했을 때는 40시간으로 나오던데 하여튼 거기 근로계약서는 40.6시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수당은 이 40.6시간에 반틈, 그러니까 20.3시간 해서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9만 5,286원. 그러니까 숫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야간 근로가 있으니까 수당은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요양원은 이렇게 정확하게 야간 근로 수당 19만 5,286원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3시간은 40.6시간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월급이 얼마냐? 220만 5,866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월급을 많이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8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1시간, 이쪽에 1시간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월급이 22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꽤 괜찮게 주는 편이다 라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찍힌 금액은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보험료하고 세금을 떼야 되니까 그게 21만 4천 원. 그러면 통장에 찍힌 금액이 얼마냐? 199만 1,866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아주 양호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게 요양보호사에게 유리한 그런 급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보면은 그 주주야야, 비비 이렇게 일하면 월급을 보통 220만 원 정도를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간 근로가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7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끝나는데도 월급이 220만 원 넘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주세요. 220만 5,866원. 일단 이걸 기억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그게 이제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간은 똑같고, 저녁 7시가 아니라 6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일반 근로 4시간, 그리고 밤 10시, 22시부터는 야간 근로가 되죠. 야간 근로 4시간. 이미 이제 4시간 끝났어요. 예? 그런데 근무가 남아 있습니다. 휴게 시간 5시간 하고 이 시간이 남아 있는 거. 이 시간. 예.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 2시간, 연장 근로 시간 2시간을 더 일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월급이 어떻게 되느냐? 앞서 살펴봤던 그런 계산법을 갖고서 이제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기본근로 209시간은 얼마라고 있습니까? 201만 580원이라고 있죠. 그리고 야간근로 수당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얼마였습니까? 19만 5,286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근로 4시간, 야간근로 4시간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연장근로를 했단 말이에요. 2시간을. 그러니까 연장근로는 보십시오. 2시간 했지만 연장근로는 역시나 1.5배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지만 임금을 계산할 때는 3시간으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야간근로를 10번 하죠. 10번. 10번 하면 30시간이 됩니다. 그럼 이에 따라 수당이 연장근로 30시간에 대한 임금이 얼마냐? 28만 8,600원입니다. 그러면 연장근로 2시간짜리는 3시간으로 간주하여 한 달에 10번 하면 한 달에 3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가 된다. 추가돼서 얼마냐? 그러면 249만 4,466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 아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일하는 경우, 그리고 휴게 시간이 5시간일 수도 있고 6시간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휴게 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 연장근로를 이제 2시간을 쳐서 이만큼의 수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만큼의 돈이 더 추가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양원에서 계산해보니 28만 8,600원을 주고 싶겠어요? 솔직히 요양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휴게 시간을 5시간만 잡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을 했으면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휴게 시간 5시간 잡은 게 아니고 7시간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28만 8,600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요양원의 그 휴게 시간이 몇 시간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한 거, 이것을 휴게 시간을 잡아버리면, 예? 그래서 총 휴게 시간이 7시간이 돼버리면 이 돈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연장근로 계산 다 해서 제대로 받으면 249만 4,466원, 거의 250만 원 정도를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휴게 시간 이 5시간도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그럼 정상은 뭘까요? 정상적으로 휴게 시간을 잡으려면 5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입니다. 2시간. 그럼 이제 휴게 시간 2시간을 잡았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2시간을 잡았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보시면 일반 근로 4시간, 야간 근로 4시간. 휴게 시간은 2시간만 잡아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4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 근로이면서 연장 근로가 돼버려요. 그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더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장 근로는 3시간. 예? 예, 자, 이 경우에 월급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기준이 되는 근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받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특이한 게 바로 이제 새벽 4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2시간은 야간 근로면서 연장 근로죠. 그러면 2배가 됩니다. 2배. 1.5배가 아니에요. 중복이 됐기 때문에 야간 근로이면서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중복이 됐기 때문에 1.5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2배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지만 임금을 계산할 때 4시간으로 계산한다. 그 소리입니다. 연장 근로는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월급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야간 근로까지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야간 근로, 연장 근로 중복, 그 시간이 한 달이면 몇 시간이냐? 40시간이 됩니다. 40시간. 그러면 38만 4,800원을 더 받아야 된다. 예?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연장 근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장 근로는 어떻게 되냐? 연장 근로는 이제 한 달이면 45시간이 돼요. 이게 얼마냐? 43만 2,900원이 됩니다. 도합 얼마가 됩니까? 300만 원이 넘습니다. 302만 3,566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3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 계산법이 제가 임의대로 하는 계산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양원에서 했던 계산법을 갖고서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 월급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생각보다 적게 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휴게 시간입니다. 휴게 시간. 휴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휴게 시간 책정이 정상화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게 시간이 5시간인 경우도 있고 6시간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7시간인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야간 근로, 연장 근로 중복되면 38만 4천원, 그리고 연장 근로 43만 2천원. 이 돈을 요양원 입장에서는 뭐 사실 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솔직히.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받고 싶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휴게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휴게 시간 잡으려면 2시간만 잡아야 된다. 만약에 휴게 시간을 5시간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일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주무셔야 돼요. 뭐 이러지 마시고 휴게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양원에. 휴게실에 가서 그냥 주무세요. 예?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르신이 걱정되기는 할지라도 그냥 주무셔야 돼요. 그게 휴게 시간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못 하실걸요? 예?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잠을 잔다고 쳐도 선잠을 잘 것이고, 예? 휴게실도 없는 데도 많고,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어떤 이제 뭐 괴로워하는 그런 소리가 들으면, 예, 바로 또 뛰어가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르신들, 그 와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예? 욕장에 새기지 않게끔 체위 변경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휴게 시간입니까?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다른 것 다 떠나서 요양원은요, 다른 것 다 떠나서 휴게 시간만 정상화돼도 엄청나다. 여러분들 급여가 제대로 받으면 300만 원이 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요양원에 가서 이야기하시면 요양원 원장님들이 뭐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는 힘들고 단체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하지 않냐, 인간적으로. 그럼 휴게 시간을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주던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뭐 과거에 2022년도 요양원 월급, 요양보호사들 월급을 제 나름대로 이제 계산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 계산법이 아니라 요양원에서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갖고서 그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요양보호사 월급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영상을 가지고 이게 기준이다, 이걸 갖고서 임금 협상을 하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